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야, 진짜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네요. 세상에 온 국민이 촉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은 불명예스러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일제히 관련 만평들이 쏟아졌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맞장구예요. 그리고 밝고 신나는 두 사람의 춤판으로 묘사돼 있는데 의미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경찰청이 1년을 질질 끌다가 최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과실치사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8월 해병대에서 있었던 사고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경찰에 넘겼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수사 결과를 도로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내몰렸습니다. 자, 경찰의 이첩한 수사 결과를 회수한다?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법이에요. 박정훈 대령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국방부 수사단은 약 보름 뒤 임성근 간의 과실치사 혐의를 쏙 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다시 이첩합니다. 그리고 공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면서 임성근의 과실치사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끙끙 앓으면서 1년을 질질 끌었죠. 그러다가 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쏙 빼고 하급 대대장들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구를 치면서 임성근 불송치 하니까 경찰이 장단을 받아서 얼쑤나도 합니다. 참 유쾌하고 신난 모습이죠. 화가 나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뒤에 가서 다른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좀 딱하기도 합니다. 자,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 만평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에 대해서 최초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도로 회수해 갔던 그 수사 결과요. 그거랑 지금 나온 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감싼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자, 경찰이 이런 발표를 하면 본인이 선량한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좌파 선동꾼한테 야 임마 공권력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 되겠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경찰 이 사람들 지금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하는데 세상에 수사 결과 브리핑을 비공개, 녹음 녹화 불가로 한다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언론 브리핑이라는 게 정보를 공개하는 자리인데 그 브리핑을 비공개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귀예요. 그리고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결과 발표하는 게 부끄러운 건지 어쨌든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사진 몇 장은 나왔는데 진짜 살다 별거를 다 보죠. 이 참을 수 없는 역겨운 비공개 브리핑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만평입니다. 컴컴한 장막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러 나온 경찰이 스스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모습. 자, 대통령 뜻에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입이 막혀서 들려나가잖아요. 경찰은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비공개한다?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다. 이것만으로도 임성근을 뺀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TV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임성근 무혐의 경찰 최상병 수사 결과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는 연병 안에 쏙 빼면 모를 줄 알고! 라고 소리를 치니까 보고서를 들고 지나가던 해수부 장관인지 공무원인지 하여튼 뜨끔합니다. 들고 가는 서류는 대통령 업무보고입니다. 자, 왜 이 사람이 뜨끔하냐? 어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넘도록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26차례, 문재인 정부는 39차례 독도를 언급했습니다.
뭐 내용은 독도 동해 표기, 해경과 해군 공조로 경계 강화해라, 뭐 영토 주권 강화해라 등등 우리가 다 알만한 당연한 것들이죠. 자, 윤석열 정부 해수부는 독도에 관해서 할 말이 없나요? 독도에 관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사라졌나요? 일본의 도발은 없어졌나요? 아니면 혹시 독도를 포기하셨나? 와, 독도 얘기 꺼내면 심기가 불편하신가? 아니면 이 독도 얘기를 커팅하는 진짜 뭐 간첩이 있는 건지.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죠. 경찰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찢어진 우산을 받쳐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찢어진 우산은 허술하고 미심쩍은 수사 결과 발표고 쏟아지는 비는 쇄도하는 비난 여론을 비유합니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언어, 말이나 글로 사건의 내용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무미건조한 객관적 언어는 그 사실들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때 이런 만평이 예술이 정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렇게 전달된 정서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요즘 주요 일간지들 보면 막 만평을 없애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만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경찰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어제 이 수사 결과를 놓고 논평하는 관련 영상들을 보면 저 윗선의 수사 압력이 막 내려올 때 경북경찰청과 해병대 수사관 사이에 있었던 통화를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히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그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근거로? 수사관님, 맞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예,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뭐 이유 없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진짜 수사관님, 저도 진짜. 근데 수사관님, 밝혀질 건 밝혀져야죠. 죄송합니다, 팀장님. 괜히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 경찰청 팀장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 아니, 이 브리핑을 비공개하고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한 경찰은 도대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런 걸까요? 자, 그리고 그림 뒤 빗속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가신답니다. 나토 회의에 간다는데 뜬금없이 하와이를 이틀 들른대요. 나토 회의는 워싱턴에서 한대요. 근데 하와이에 왜 가는지 이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7월 8일부터 9일까지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일정과 호놀룰루 방문을 아우르는 핵심 컨셉은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입니다. 하와이가 아니라 호놀룰루라고 계속 반복하죠. 하와이라고 하면 놀러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러나 본데 뭐 아님 말고요. 그리고 이유는 안보 때문이래요. 자, 왕이랑 중전마마 바람 쐬러 나가면 경찰은 찜찜한 사건 처리해놓고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기발하고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런 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옛날에 수학 공부하면 집합 1단원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야, 이게 또 이렇게 찰떡같이 유용하네. 자,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자, 대통령과 국방부 사이에 이걸 뭐라고 하더라? 교집합? 하여튼 여기 경로가 있어요. 국방부, 경찰청 사이에는 사건 회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사이에는 임성근, 무혐의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요번에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세 영역이 모두 겹치는 가운데 교집합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손이 하나 있습니다. 야, 여기저기 문자를 보내고 800-7070으로 전화를 걸어서 막 법을 무시하고 죄인을 빼내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뭐 혹시 주가 조작도 하고 고속도로도 휘나? 하여튼 저 손은 도대체 누구의 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손 되게 궁금하죠. 제목은 이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손이다 라는 명신 아니 명시는 아니에요. 뭐 언젠간 드러나겠죠. 자, 국회 탄핵 청원 130만을 넘었는데 1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속도로는 200만이 어렵대요. 200만 안 되면 또 막 아이고 한심한 개돼지들 그리고 낄낄거릴지도 모르잖아요. 자,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해 두겠습니다. 지금은 대기 시간도 없으니까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